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항상 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그 책의 목차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한번 짚어보고 내가 어디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항상 공부하면서도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뭐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근데 여기가 어디지라고 내 위치를 잘 못 잡으면 그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아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자, 1장 보면 전기동차 일반이 나와요. 보면 뭐 철도 일반, 전기동차 차량 일반, 전차선 및 저렴 구간, 관차선, 전기동차 제어 일반. 그냥 좀 간단한 거를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특고압 회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특고압 회로를 들어가면은 아 이제 전기동차 내부에 특고압은 이제 7000V, 7000V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특고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특고압 회로를 어,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견인 장치. 견인 장치는 이제 견인이라고 하면 뭐 끌고 가는 그런 장치겠죠. 즉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유도 전동기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견인 장치, 뭐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고 그렇게 하는 좀 특화와 배로해서 배운 거를 조금 자세하게 더 가져가는 그런 거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고압 보조 장치가 있어요. 고압 보조 장치는 여기 SIB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SIV는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우리가 냉난방, 객실 등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하면은 컴퓨터 안에 뭐 선풍기 같은 거 돌아가죠. 왜냐면 그게 엄청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선풍기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쿨러라 그러거든요. 쿨러. 그 선풍기 같은 녀석이 계속 그 열을 갖다가 식혀주는 겁니다. 이 전동차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뭐 송풍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녀석들이 잘 구동되게끔 해주는 녀석이 SIV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거고요. 저압 보조 장치는 아, 충전, 출입문, 점등, 뭐, 이런 것들을 충전 장치, 출입문 장치, 점등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게 이제 저압 보조 장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다가오는 거는 아, 출입문 장치겠다, 그쵸? 그리고 제동 장치. 이제 열차를 출발을 시켰으면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열차는 잘 가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동을 어떻게 또 쓰는지 한번 볼 거고, 운전 보안 장치. 자, 우리가 열차가 그냥 막 달리면 됩니까? 막 달리면 안 되죠. 왜냐면 열차는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도 태우고 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나지 않게끔 하는지 그런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책을 보면 나오는 목차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거보다 좀 더 자세해졌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철도의 기본, 철도 용어. 전기동차 차량 일반에 보면 이제 TCMM-자 주요 기기 및 배치 및 기능, 전기동차 특성, 전차선 및 저렴 구간에는 전차선 AC, DC 전원, 교직 저렴 구간. 자,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나중에 가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울 전동차입니다. 자, 전동차인데 자, 이렇게 제가 위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제 전선 이렇게 전선도 하나 예쁘게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전차선이라고 나중에 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울 이게 우리가 배울 전동차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이 전동차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기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열량짜리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칸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전기동차 구조 기능을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한 량, 두 량, 세 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을 한 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면은 총 몇 량짜리죠? 총 10량짜리죠. 10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0, 5, 9. 우리가 0, 5, 9.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 왜 자꾸 이렇게 돼? 여기는 SIV, CM, 배터리, SIV, CM, 배터리, SIV, CM, 배터리. 자, SIV랑 CM이랑 배터리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일단 배터리가 왜 있을까요? 배터리. 여러분들 차 운전하면은 차 시동 걸 때 뭘로 그래요? 우리 차 시동 걸 때는 처음 기본적으로 일단 멈춰 있잖아요. 차가 자체가 멈춰 있는데 차를 갖다가 살리려면은 아 기본적으로 전원이 있는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가 타다다닥 해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전동차도 똑같아요. 전동차도 우리가 배울 이 전기동차도 처음에는 그냥 죽어 있어요. 근데 얘를 살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배터리의 전원으로 얘를 갖다가 기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어디 있느냐? 0, 5, 9. 아, 이 차에 있구나. 그리고 이 CM이라는 게 뭐예요? CM은 컴프레셔 모터를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CM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동차가 전원을 받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입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기들을 조작할 때는 다 전부 다 이 공기가 사용돼 가지고 피식 하면서 작동이 됩니다. 출입문이 그렇죠. 출입문도 공기가 피식 들어가서 출입문이 열리고 공기가 피식 하면서 출입문이 닫히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SIV, 이 SIV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또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SIV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 그 다음에 점등 장치, 객실등, 즉 점등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송풍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요 기기들이 쓰면 열이 나겠죠. 그 열을 갖다가 식혀주는 그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잘 돌아가게끔 전원을 공급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SIV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IV CM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은 059 차량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차가 잘 가야 되겠죠. 우리 이 전기동차는 이 모터가 달려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차를 전기를 받아서 끌고 가려면 이 모터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모터가 0, 1, 2, 3, 4, 5, 6, 7, 8, 9 전체 차에 다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모터가 있냐? 모터는 여기 1, 2, 4, 7, 8 바로 1, 2, 4, 7, 8 이 차량에 모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1, 2, 4, 7, 8 이 녀석들을 우리가 M차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 2, 4, 8 이 위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을 그려놨죠. 우리가 이 녀석은 나중에 보면은 배우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판이라고 합니다. 펜터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펜터그래프가 이렇게 쫙 위로 올라와서 이 우리 범퍼카도 뒤에 안테나가 위 천장을 갖다가 끌면서 전기를 갖다가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펜터그래프라는 녀석이 위에 있는 이 전차선 이거를 우리가 전기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차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전차선한테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 펜터그래프가 전동차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동차가 이 전원을 받으면은 이제 다 재구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2478이 모터가 달려있는 차량들인데 이 펜터그래프한테 전원을 이 펜터그래프가 달려있는 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2, 4, 8 차량이 이제 펜터그래프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2, 4, 8 차량은 M 다시 차라고 불러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4, 7, 8은 모터가 달려있는 M 차인데 그 중에서 2, 4, 8은 펜터그래프가 달려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 다시 차라고 불러주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여기 보면 1, 2, 0, 1, 2, 3, 4, 5 6, 7, 8, 9까지 완성이 됐죠. 아, 그럼 0? 그럼 여기 보면 이제 3. 이 3호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6호차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아, 그럼 이 차는 그냥 우리 T라고 얘기해주자. T. 왜 T예요? 얘는 트레일러, 그냥 딸려오는 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T차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0, 5, 9는 그럼 뭐라고 불러줄까? 자, 0이랑 이 0이랑 9호차는 사실 끝과 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 운전실입니다. 운전실. 기관사가 맨 앞에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운전실이에요. 운전실. 그래서 얘는 TC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TC차. 얘는 TC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5호차는 그럼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5호차. 5호차는 그럼 얘도 그냥 딸려오는 차니까 T라고 붙여주지만 얘는 SIVCM 배터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T차라고 불러주지 말고 이름을 좀 각별하게 해주자. T1이라고 불러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가볍게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그린 게 뭔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은 제가 나침반을 그렸습니다. 나침반. 자, 나침반을 그렸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장난 많이 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석 해가지고 여기 뭐 N극, S극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이 침이 이렇게 딸려오겠죠. 그쵸? 자, 이 그림이 좀 그런데. 그럼 이 녀석도 같이 따라오겠죠. 왜냐면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쵸? 서로 딸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밖에 있는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면 요 안에 있는 침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자석을 갖다가 시속 100으로 갖다가 얘를 갖다가 뱅글뱅글 돌려주면 아 얘도 시속 100으로 갖다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버리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이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에서 우리가 배울 전동차가 이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석을 갖다가 뱅글뱅글 돌렸더니 얘를 뱅글뱅글 돌렸더니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유도가 돼서 따라오더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동기는 이 밖에 있는 이 자석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뱅글뱅글 돌려주면서 같이 회전을 하는 거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자석을 갖다가 실제로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린 게 뭐예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못입니다. 못. 자, 이 못은 우리가 그냥 자석을 갖다 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못은 그냥 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서 막 붙고 뭘 붙는 못도 있겠지만 안 붙는 못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감은 게 뭐예요? 얘는 에나멜 선입니다. 에나멜 선.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텐데 에나멜 선을 갖다가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겠다, 맞죠?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면은 그러면 이 못이 뭐가 됩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 이렇게 전자석이 되는구나. 그냥 쇠덩이에다가 이 코일을 갖다가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되는구나. 근데 이 전자석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전기를 갖다가 강하게 넣어주면은 얘는 강한 전자석이 될 거고, 전기를 갖다가 좀 약하게 넣어주면 약한 전자석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전기를 갖다가 얼마나 세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강한 전자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뭐를 그려놨죠, 옆에. 제가 이렇게 막 뭐를 그려놨어요,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이 녀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못입니다. 못. 좀 큰 못이에요. 큰 못을 갖다가 좀 위에서 본 겁니다. 큰 못인데 거기다가 이제 에나멜 선을 막 감아놨습니다. 코일을 갖다가 막 감아놨어요. 자, 여기가 저는 이제부터 여기를 U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U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여기를 저는 V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를 V라고 부르고, 저는 여기를 W라고 불러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U 여기 부분에다가 제가 아까 에나멜선에 못에다가 에나멜선 감은 거 보여드렸죠? 거기 에나멜선에 전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제가 U에다가 전기를 갖다가 쫙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전기가 뿅 하고 들어오겠죠. 그쵸? 다시 이 녀석이 자, 전기가 쭉 하고 들어오면 얘가 전자석이 되겠다. 그쵸? 얘가 전자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자석이 되면은 자, 얘가 전자석이 되면은 그럼 얘가 타고 와서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하겠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까지 왔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여기 전기를 갖다가 꺼주고 이번에 내가 여기다가 전기를 갖다가 딱 온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또 이까지 타고 와서 또 이제 이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이제 내가 이 V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전기를 꺼주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전기를 꺼주고 이번엔 내가 W 이 부분에다가 전기를 갖다가 넣어주겠다 하면은 그럼 이제 이까지 와서 또 이까지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지금 왔겠죠. 그쵸? 그리고 이때 또 내가 W에다가 전기를 꺼주고 다시 이 U에다가 전기를 갖다가 넣어주겠다. 그러면 또 타고 와가지고 이번엔 이런 모양으로 또 오겠다. 그쵸?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엄청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U에다가 놓고 여기까지 왔을 때 U 끄고 여기 온 시켜주고 이제 여기까지 또 왔을 때 또 여기 거 끄고 여기 온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U, V, W에다가 전원을 갖다가 온 오프를 갖다가 순식간에 다다다다다다 해주면은 그 속도만큼 그 강한 크기만큼 이 녀석이 빠르게 후루룩 돌아가겠죠. 자, 이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10V, 20V 뭐 이 정도 넣어주겠어요? 우리 전기동차는 AC 25000V, DC 1500V, 이게 교류 25000V, 직류 1500V 이런 전원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원을 사용해서 우리 여기다가 제가 그 못에다가 에나멜선 감은 거 보여드렸죠. 여기다가 이런 전원을 갖다가 인강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강한 전자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전자석이 되니까 이런 전자석이 여러분들이 실컷 차에다가 많이 타도 앞으로 쭉 끌고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빨리 돌겠죠. 빨리 해주는 만큼. 이게 이제 우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얘기를 하겠지만 VVF 제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3VF라고 그러는데 이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 해가지고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에나멜선 있죠. 에나멜선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이렇게 UVW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UVW를 보여드렸는데 이 UVW에 전압을 갖다가 높게 하면은 힘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주파수를 갖다가 높게 하는 거는 반복을 갖다가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주파수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전압을 갖다가 크게 하면 강한 힘으로 탁 끌고 가줄 수가 있고 주파수를 갖다가 높게 하면 빠른 속도로 갖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과 주파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즉 힘과 반복하는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제어를 한다. 그게 이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해가지고 3VF 제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빗대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설명한 김에 우리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뭐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해가 좀 빠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제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동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회생 제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회생 제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차 바퀴가 있고요. 차 바퀴가 있고 이 중간에 이 디스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이 디스크라는 녀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압착을 해서 그러면 이 디스크가 이 차 바퀴가 이렇게 돌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디스크라는 녀석도 같이 돌고 있겠죠. 그쵸? 근데 이 디스크라는 녀석을 못 가게 이렇게 딱 막아주면은 그럼 이 차 바퀴도 같이 못 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제동을 사용하지만 이거는 너무 아까운 제동이에요. 왜냐면은 디스크를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빠르게 뭔가 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는 이 열이 나겠죠. 마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모시켜주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제동인데 우리 전기동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생제동은 뭐냐? 자, 여러분들 이게 자 보시면 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꽉 잡아놨어요.
지금 서로 붙고 싶어 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그 도중에 꽉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N극, S극. 자, 이렇게 서로 지금 붙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서로 지금 붙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이 사이에 뭔가 힘이 자꾸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자, 이 자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기 어디지? 그 냇가 같은 데 보면은 시냇물 같은 거 막 흐르죠. 냇가 같은 거 보면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 이제 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속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흐르는 어떤 물이다. 약간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심심했어요. 쇠젓가락. 우리가 쇠젓가락이 있어요. 쇠젓가락. 쇠젓가락 가지고, 즉 쇠젓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체이기 때문입니다. 도체. 그래서 제가 쇠젓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젓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쫙 밑으로 한번 딱 끄었습니다. 이렇게 딱 끄었어요. 즉 우리가 물로 치면은 우리가 배에서 노를 한번 젓는 것과 이렇게 같은 행위겠죠. 배에서 노를 한번 저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서 우리가 노를 젓어요. 그러면은 노를 저으면 힘들죠. 그쵸? 노를 저으면은 일단 물살을 가로질러서 이 노를 젓는다는 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를 저은 만큼 우리가 보상받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보상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쇠젓가락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자속을 갖다가 이 물로 치면 이 시냇물을 갖다가 이거를 다 끊어줬어요. 다 이렇게 저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어떠한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 무슨 보상을 받냐?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즉 유도 기전력, 말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꺼주면 이렇게 하면 전기가 기어 나오구나. 우리는 전기를 갖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쇠젓가락을 갖다가 사실 꺼주기는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쇠젓가락이 아니라 그럼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갖다가 계속 시켜주면은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도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쇠젓가락이 위로 올라갔다가 쇠젓가락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그쵸? 이거 그림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녀석을 갖다가 회전을 시켜주면 쇠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수력발전소 하면 뭐예요? 수력발전소 하면 여기 물레방아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이 녀석이 도니까, 그러면 이 녀석도 같이 위로 아래로 이 녀석도 같이 뱅글뱅글 도니까 이 자속을 갖다가 끊어주는 계속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게 똑같아요. 화력발전소는 뭐예요? 화력발전소는 여기 이렇게 판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죠. 판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물을 갖다가 불로 막 이렇게 불 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증기 압에 의해서 이 녀석을 갖다가 쭉 밀어 올리니까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또 자속을 끊어줘서 전기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회생제동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회생제동은, 자, 이렇게 있으면 회생제동은, 자, 우리 여기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차륜입니다. 차륜. 회생제동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는 N극과 S극이 아닌 상태입니다. N극과 S극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열차 주행을 할 때에는 그냥 차륜이 돌면서 이 녀석도 그냥 같이 예쁘게 돌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를 갖다가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노를 갖다가 허공에다가 막 저으면은 뭐 힘이 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별실이. 맞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동을 쓰고 싶어요. 내가 제동을 갖다가 딱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동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제가 그냥 일반 쇳덩이에 제가 에나멜선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딱 흘려주면은, 그럼 전자석이 된다 그랬죠. 자, 이 녀석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쇳덩이였는데 여기다가 제가 제동을 쓰는 순간 여기다가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N극이 되는 거고, 또 전기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S극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 붙고 싶어하는 이 자속이 갖다가 딱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륜이 예쁘게 계속 돌고 싶어 하는데 이 자속을 갖다가 끊어주면서, 즉 노를 저으면은
노를 갖다가 허공에 저을 때는 상관없지만 물에다가 저으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 물살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막 지나가게 되니까 이 차륜이 원래 잘 돌고 싶지만 여기 이 물살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받게 되면서 이 즉 자속 이 녀석을 받게 되면서 이 차륜이 이제 힘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속도가 줄겠죠. 이 자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살이니까 물살을 갖다가 물살을 갖다가 끊어주는 이 녀석이 차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륜이 잘 돌고 싶어도 이 녀석을 끊어주면서 속도가 점점 저항을 받아가지고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보상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상으로 우리는 전기를 받습니다. 우리는 열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대신에 전기를 갖다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갖다가 어디로 올려주냐? 아까 말했던 이 펜터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전차선까지 이 전기를 갖다가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회생 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기를 갖다가 쓰자.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전기를 받아서 앞으로 가게끔 했지만 다시 우리가 제동을 쓸 때는 다시 전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전차선으로 올려 보내주자. 이게 회생 제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기동차가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교통수단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역행을 하고 역행이라고 하는 것, 자, 역행과 제동이라고 합니다. 역행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힘력자의 단일 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회생 제동까지 설명을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이렇게 되는 건지 기초적인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전기동차 일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역사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특고화 배로 이런 거 보면은 자, 이제 기본적으로 특고화 배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전원을 이렇게 자, 전차선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유도 전동기까지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게 이 특고화 배로입니다. 또 견인장치랑 특고화 배로, 견인장치와 특고화 배로 이 부분이 이제 이 과정을 갖다가 나타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보조장치는 제가 SIV 방금 말씀드렸죠. SIV는 뭐하는 녀석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뭐 공기압축기, 송풍기, 냉난방, 충전장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주는 게 SIV인데, 그래서 SIV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기동이 되고 SIV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고압보조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저압보조장치가 있죠. 저압보조장치는 충전장치가 있고 이제 출입문장치. 우리가 출입문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은 잘 들어오실 거예요. 뭐 출입문장치, 뭐 객실등, 점등장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게 저압보조장치입니다. 자, 제동장치. 제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제동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요. 자, 운전보안장치는 자,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열차를 갖다가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구나.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중국어 같을 거예요. 이게 되게 과목이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빌드업을 갖다가 하나 탁탁탁 쌓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자 1강 제대로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